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포항에서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선선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어제보다 낮 기온이 7에서 10도 정도 낮겠습니다. 한편 오늘과 내일 낮 사이에 옅은 황사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송예림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 반소매를 입으시면 조금 쌀쌀하다고 느끼실 수 있겠는데요. 어제보다 낮 기온이 7에서 10도가량이나 낮겠습니다. 어제 29도까지 올랐던 울진이 오늘은 19도로 머물면서 어제보다 10도가량 낮겠고요. 포항과 경주도 21도까지밖에 오르지 못하겠습니다. 어제 몽골에서는 황사가 발원했는데요. 주로 중국과 북한 상공을 따라 이동하겠지만 일부가 남하하면서 오늘부터 내일 낮 사이 경북 북부 지역에서는 옅은 황사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석가탄신일인 내일은 맑겠습니다. 다만 봄철 강한 햇볕은 주의하셔야겠는데요. 자외선 지수가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외출할 때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날 일요일 밤부터 비가 시작돼 월요일까지 이어지겠고요. 기온은 차츰 오르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은 가끔 구름 많겠고 선선한 하루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울진이 19도, 영덕이 10도, 포항과 경주는 21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 지역은 구름만 조금 끼겠는데요. 한낮 기온 살펴보시면 울릉도는 17도, 독도 16도입니다. 동해상에는 모레까지 안개가 짙게 끼는 것이 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전해상에서 0.5에서 2.5m로 일겠는데요. 오전에 동해 중부 먼바다에서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기온이 점차 낮아서 선선하겠고요. 일요일부터 월요일 사이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울진군이 군립의료원 현대화 사업에 편성한 226억 원의 예산안을 놓고 과잉 투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원전 추가 건설에 따른 대안 사업비라고 하지만 허투루 쓸 수 없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진군이 군의회에 제출한 추경 예산 중 의료원 관련 예산은 143억 원, 당초 예산 83억 원을 더하면 226억 원입니다. 직원 숙소 환경 개선과 우수 의료진 초빙을 위한 골프 및 콘도 회원권 구입, 원격 진료 및 판독 시스템 구축, 건강검진센터 의료 장비 확충 등입니다. 의료원 측은 우수 의료진을 데려오기 위해서는 인센티브가 필요하고 진료의 질을 높이기 위한 최소한의 장비 구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기반 시설들만 갖춰지면은 그다음에는 의료진이 좋은 의료진을 우리가 영입을 해서 그대로 운영만 잘만 하면 경영만 잘하면은 크게 운영에 대한 적자의 부분은 앞으로 상당히 많이 해소가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탁 운영에서 직영을 하면서 의료원을 찾는 환자 수는 배 이상 늘었습니다. 여기에다 시설까지 현대화하면 의료원이 한층 제자리를 잡을 것으로 울진군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울진군 의료원에서는 응급 환자의 수술과 치료가 불가능해 닥터 헬기를 타고 번역 응급의료센터인 안동병원으로 후송되는 마당에 더 이상의 예산 투자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환자가 많이 찾고는 있지만 오진율이 높아 신뢰 회복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오진을 줄이고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타 지역 병원까지 안전하게 가는 것을 원하고 있고요. 이렇게 시설 현대화가 우선이 아니라 울진군 의료원이 군 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으면서 오지 주민을 위한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신중한 결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포스코 등 대기업과 공공기관이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포스코 대우는 장애인을 단 한 명도 고용하지 않았고 포스코 건설은 장애인 고용률이 0.92%에 그치는 등 포스코 7개 계열사의 장애인 고용률이 크게 낮았습니다.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경북대병원의 장애인 고용률이 1.28%, 국가기관 중에는 대구시 교육청이 1.7%에 그쳤습니다. 현행법상 국가기관은 정원의 3%, 300인 이상 기업은 2.7%의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포스코의 한 외주 파트너사가 근로자 수를 부풀려 포스코로부터 인건비를 더 타낸 사실이 내부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포스코 감사팀은 포항제철소 설비 운전과 정비 등의 업무를 맡은 이 회사가 지난해 말 일하지 않은 근로자의 인건비까지 더 받아낸 것으로 파악하고 해당 금액을 회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포스코는 이 외주사의 계약이 끝나는 다음 달 말 계약 해지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지만 수사기관에 고발하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포항에 세워진 드라마 강철왕 세트장이 준공 3년 만에 마침내 철거됩니다. 가설 건축물로 위헌 판정을 받았기 때문인데 관광자원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은 물거품이 됐고 예산 15억 원만 날리게 됐습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옛 청와대 건물을 본따 지난 2013년 지어진 드라마 강철왕 세트장입니다. 소풍 온 유치원생들로 북적이지만 이 건물은 지난해 4월부터 굳게 잠겨 있습니다. 겉은 멀쩡하지만 최근 강풍에 건물 벽체에 타일이 떨어져 보수할 정도로 안전하지 않습니다. 이 드라마 세트가 오는 7월 철거됩니다. 지난 2014년 구조안전 진단 결과 안전등급 2등급을 받아 보수하려면 수억 원이나 들고 유지하기엔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보시다시피 겉으로는 괜찮은데 타일이 많이 떨어지고 지난번 강풍에도 타일이 조금 떨어진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 안전이 우려되기 때문에 세트장 건립을 위해 지원한 도비와 시비 15억 원은 3년 만에 모두 날리게 됐고 드라마가 끝난 뒤 세트장을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도 물거품이 됐습니다. 지난 2012년 포항시와 강호 프로덕션은 고 박태준 포스코 명예회장의 일대기를 드라마로 제작해 공영방송을 통해 방영하기로 하고 업무 협약을 했습니다. 그러나 당초 협약과 달리 지난 2014년 불꽃 속으로란 제목으로 종합편성 채널을 통해 2달간 방송됐는데 시청률은 고작 1% 선에 그쳤습니다. 정치적인 전시 효과에 이렇게 집행부가 눈이 멀다 보니까 진행이 되었고 이렇게 안 좋은 결과가 나왔지 않느냐. 협약에 따라 드라마가 방송된 뒤 포항시는 못 쓰는 가건물을 돌려받아 철거비 6천만 원 또 부담하게 됐습니다. 너무 긍정적인 면만 본 집행부와 의회의 느슨한 견제로 드라마 세트장은 짧은 기간 너무 많은 예산을 낭비한 또 다른 사례로 남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포항시가 4대 분야 14개 과제를 중심으로 올해도 규제 완화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포항시는 산업 전반에 파급 효과가 큰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비탈면 높이 기준 완화와 도시개발 사업 시 용도 지역에 따른 건폐율 규정 완화를 과제로 선정해 중앙부처에 건의했습니다. 또 TF팀을 운영해 투자를 촉진하고 행정에 대한 지역기업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폐수 배출 부담금의 중과산금 폐지 등 10건의 자치법규를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지역에서도 자녀를 돌보기 위해 육아휴직을 하는 남성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에 따르면 포항과 경주 등 경북 동해안 5개 시군에 직장을 둔 남성 휴직자는 지난달 말 기준으로 31명으로 지난해 13명에 비해 2배 이상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전국의 남성 육아휴직자는 1,380여 명으로 지난해 870여 명에 비해 500명 가까이 늘었습니다.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남녀 근로자는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음주 교통사고를 근절하기 위해 주 야간 가리지 않고 수시로 단속하기로 했는데요. 단속과 처벌 기준도 강화됩니다. 박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전 출근길 포항 상도동의 한 도로에서 운전자들이 연이어 음주 측정기를 붑니다. 안녕하십니까. 음주단속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음주운전만큼이나 숙취운전도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야간에 집중적으로 하던 음주 단속을 주간에도 하는 겁니다. 좀 긴장도 되고 좀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심야 시간 포항의 한 도로, 승용차 운전자가 음주 단속 중인 경찰관의 정지 명령을 어기고 2km가량 달아나면서 순찰차 등 골목에 주차된 차량들을 잇따라 들이받습니다. 검거 당시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74%로 나왔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가 날로 커지자 시민들도 경찰의 단속 기준 강화에 찬성하는 분위기입니다. 찬성합니다. 찬성이요? 어떤 면에서 좀 찬성해요? 점심 때 술을 많이 먹으니 반주로 많이 먹으니까.
경찰은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을 몰수하거나 음주로 인한 사망 상해 교통사고 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을 적용할 방침입니다. 우리 경찰은 음주사고 예방을 위해 주야를 가리지 않고 수시로 음주 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무엇보다 운전자들이 술 한 잔을 마셔도 운전을 절대 하지 않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원인 중 10% 이상을 차지합니다. 경찰은 행락철이 다가오면서 낮에 음주운전을 하는 운전자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행락지 인근 단속도 벌일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해양수산부는 감척어선의 어구를 최대한 매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이르면 오는 9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감척 대상으로 선정돼 폐업하는 근해 안강망어업은 어구 매입량이 현행 5에서 10틀에서 15에서 20틀로, 근해 장어 통발어업은 최대 7,000개에서 10,000개로 늘어납니다. 감척어선의 어구 매입은 기존 어업인이 보유한 양보다 적게 이루어져 그동안 어업인들이 꾸준히 제도 개선을 요구해왔습니다. 그동안 법률 오지였던 울릉도에 처음으로 변호사 사무소가 문을 열었습니다. 백승빈 변호사는 지난달 22일 울릉읍 사무소 앞에 법률 사무소를 열고 주민들을 상대로 법률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백 변호사는 부산에서 태어나 동아대 법학과를 졸업한 부산 토박이로 올해 초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바로 울릉도로 들어가 개업했습니다. 다음 달 영남권 신공항 입지 선정 용역 결과 발표를 앞두고 부산 정치권과 일부 관변단체들이 잇따라 유치 이벤트를 여는 등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치 활동을 금지한 영남권 시도지사 합의를 지켜오던 대구 경북 신공항 추진위원회도 긴급회의를 열고 부산에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금교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9일 부산 상공인 40여 명은 가덕도에서 신공항 유치 기원 행사를 열었습니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부산 정치권과 함께 노골적으로 가덕도를 홍보하면서 정부에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관변단체들도 가덕도 유치 운동을 잇따라 계획하는 등 총선 이후 부산 지역의 홍보 활동이 본물 터지듯 쏟아지고 있습니다. 부산 지역의 막무가내식 유치 경쟁은 또다시 지역 갈등을 부추기고 정치 쟁점화하는 것으로 이는 영남권 5개 시도 합의 정신을 위반하는 것으로 즉각 중단되어야 하며 자제를 촉구한다. 촉구한다. 대구 경북 신공항 추진위원회가 부산의 유치 활동이 도를 넘었다면서 1년 만에 긴급 회의를 열고 규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또 정부가 공명정대하게 입지 선정 절차를 진행하고 반드시 다음 달에 발표해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정치 논리, 지역 이기주의에 휘둘려서 발표를 연대한다거나 또한 의정적인 발표를 한다거나 만약 그런 사항이 나온다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사항이 나올 수 있다. 상당수 위원들은 부산의 경우 시장은 물론 정치권이 똘똘 뭉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대구시의 대응은 지나치게 미온적이라면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나서지 않고 또 순리를 따르고 또 어떤 그런 상황을 갖다가 또 우리 스스로 양보한다면은 다시는 우리한테 이런 기회는 또 오지 않을 것입니다. 시도지사 합의 정신을 존중한다는 대구시 무대응 원칙이 과연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자칫 신공항이 가덕도로 갈 경우 그 후 폭풍에 대한 대구시의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금교신입니다. 경상북도는 위험한 지방도로를 개선한 공로로 행정자치부로부터 6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북도는 위험도로 구조 개선 사업으로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크게 줄고 공사 과정에서 민원도 최소화시켜 다른 시도와 차별화를 이룬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1,100여억 원을 들여 105곳의 위험 구간을 정비했고 올해도 89억 원을 들여 10개 지구에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고 굽고 경사가 급한 도로의 구조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임시 공휴일을 포함한 지난 황금 연휴에 대구 경북을 찾은 관광객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관광공사 대구 경북지사에 따르면 지난 6일부터 나흘 동안 대구 경북 관광지 11곳을 방문한 관광객은 36만 9천여 명으로 지난해 비슷한 시기 나흘 연휴 때보다 2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방문객이 가장 많이 증가한 곳은 포항 보경사로 지난해보다 3배 이상 늘었고 대구 중구 김광석길을 방문한 사람도 2만 9천여 명이나 돼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요즘 농촌 들녘에는 모내기가 한창이지만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그러나 앞으로는 모내기를 하지 않고 무인 헬기로 벽실을 뿌리며 벼농사를 짓는 것이 확산될 전망입니다. 조동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안동시 풍산읍 들판입니다. 길이 3.7m, 무게 67kg의 무인 헬기가 우연 먼지를 날리며 직접 파종에 나섭니다. 벽시가 마치 빗방울처럼 떨어지고 3헥타르 9,000평의 논에 파종하는데 20분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무인 헬기를 이용해 벽시를 바로 뿌리게 되면 노동력이 기계 이양보다 33%나 절감됩니다. 또 육묘 상자나 비닐, 부직포 등 못자리에 필요한 자재비도 필요 없게 돼 인건비를 포함한 경영비가 16%나 절감됩니다. 쌀 관소화에 대응해 영농 규모가 필수인 시점에서 무인 헬기 직파는 농가의 경쟁력을 높이는 돌파구가 되고 있습니다. 쌀값이 하락이 돼 있겠네. 어차피 이제 그 인건비 절감이 돼야 되고 앞으로는 이게 보급 확대가 돼 가지고 우리 전 농가가 이런 혜택을 보도록 좀 협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무인 헬기는 하루 최대 60헥타르까지 마늘과 양파, 감자 등 밭작물은 물론 병충해 방제도 가능한 다목적 기계입니다. 농철이 갈수록 고령화되는 가운데 무인 헬기는 영농의 대안이 될 수 있어 확대 보급이 필요합니다. 원래 이 연실을 갖고 성공적으로 추진될 시 내년도에는 한 10헥타 이상 대단지로 파종할 계획입니다. 농민들도 이젠 발에 진흙을 묻히지 않고 농사를 짓는 시대를 맞게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조동진입니다. 상승세를 이어가던 대구 경북 지역의 실업률이 2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동북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대구의 실업률은 4.7%로 전달보다 0.7%포인트 하락했고 경북은 3.3%를 기록해 전달보다 0.8%포인트 감소했지만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서는 각각 1%포인트와 0.1%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최근 조선과 해운업종 등의 구조조정 여파로 기업마다 신규 채용을 꺼리면서 청년 실업률은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허청과 경북지식재산센터는 경북의 전략산업 중 금속 소재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IP링크 사업을 실시합니다. IP링크 사업은 지식재산권 기반의 공동 연구 개발과 설계 지원, 시제품 제작 등을 바탕으로 기업 홍보와 공동 컨설팅 등까지 일괄적으로 진행됩니다. 경북지식재산센터와 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은 다음 달 11일까지 관련 기업의 신청을 받습니다. 포항 스틸러스가 호주 시드니 FC에서 활약 중인 이라크 국가대표 출신 측면 수비수 알리 아바스를 영입했습니다. 키 171cm에 몸무게 70kg의 신체 조건을 가진 알리 아바스는 오버래핑에 능하고 정교한 크로스 능력을 가지고 있어 포항의 공격과 수비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난 11일 메디컬 테스트를 마친 아바스는 다음 달 13일부터 팀 훈련에 합류합니다. 산림청 국가자연휴양관리소가 다음 달 7일부터 14일까지 여름 성수기 국립자연휴양림 이용 추첨 신청을 받습니다. 추첨 신청은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누리집에서 하면 되고 당첨 결과는 다음 달 16일 오후 2시에 발표합니다. 이용료 결제는 발표일 당일 오후 6시부터 21일 오후 6시까지 해야 하며 결제하지 않으면 당첨이 취소됩니다. 신청 자격은 국립자연휴양림 누리집 가입 고객에 한하며 객실과 야영시설은 1인당 각각 1회 최대 3박 4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반소매를 입으시면 조금 쌀쌀하다고 느끼실 수 있겠는데요. 어제보다 낮 기온이 7에서 10도가량이나 낮겠습니다. 어제 29도까지 올랐던 울진이 오늘은 19도로 머물면서 어제보다 10도가량 낮겠고요. 포항과 경주도 21도까지밖에 오르지 못하겠습니다.
어제 몽골에서는 황사가 발원했는데요. 주로 중국과 북한 상공을 따라 이동하겠지만 일부가 남하하면서 오늘부터 내일 낮 사이 경북 북부 지역에서는 옅은 황사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석가탄신일인 내일은 맑겠습니다. 다만 봄철 강한 햇볕은 주의하셔야겠는데요. 자외선 지수가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외출할 때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날 일요일 밤부터 비가 시작돼 월요일까지 이어지겠고요. 기온은 차츰 오르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은 가끔 구름 많겠고 선선한 하루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울진이 19도, 영덕 20도, 포항과 경주는 21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 지역은 구름만 조금 끼겠는데요. 한낮 기온 살펴보시면 울릉도는 17도, 독도 16도입니다. 동해상에는 모레까지 안개가 짙게 끼는 것이 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전해상에서 0.5에서 2.5m로 일겠는데요. 오전에 동해 중부 먼바다에서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기온이 점차 낮아서 선선하겠고요. 일요일부터 월요일 사이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